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판결이 미국에서 내려졌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의 핵심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의 불법 행위를 최종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BOE는 앞으로 무려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킨 주인공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최정예 전략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왜 그녀는 삼성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42층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한 여성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사 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력 IT 기업 스펙트럼 테크에서 글로벌 전자제품 전략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수년간 애플, 구글, 테슬라와 함께 수많은 첨단 제품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고요한 안개에 감싸인 금문교를 내려다보며 시작된 계약 협상은 그녀에게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팀은 마침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의 수천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었고 그들의 제안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색 재현율 95%, 응답 속도 1미즈, 명암비 100만 대 1. 게다가 기존 한국 업체보다 35%나 저렴한 단가까지. 샘플을 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6.8인치 OLED 패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색감은 마치 현실을 보는 듯 했고 초고해상도 4K 영상도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가격, 성능, 납기 조건 올 퍼펙트. 지금까지 이런 제안은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명. 회의실에 울려 퍼진 박수와 축하 건배 속에 알렉사는 드디어 우리도 한국의 독점 공급 체제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블루마운틴 커피를 내리며 어제의 성취를 곱씹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패드를 켜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확인하려던 찰나 붉은색 속보 알림이 그녀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속보. 미국 ITC, 중국 BOE의 삼성 기술 탈취 최종 인정. 미국 내 전면 수입 금지 예비 판결.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겠지. 하지만 기사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어제 서명한 그 BOE가 맞았습니다. BOE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직 핵심 인재들을 대규모로 스카우트하고 그들에게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삼성의 영업 비밀과 기술 설계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탈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삼성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BOE에서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이터, CNN, 블룸버그.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BOE가 삼성을 베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정부에 의해 공식 인정되었다는 사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무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알렉사와 그녀의 팀은 이제 완벽한 계약이라 믿었던 그 문서가 지뢰밭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제는 축배, 오늘은 파산. 누군가 중얼거린 그 말이 회의실을 가로지르던 침묵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 화면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감탄했던 그 디스플레이 성능, 그건 정말 BOE의 기술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훔쳐온 기술의 그림자였던 걸까?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자. 그들의 기술은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겠다. 그렇게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대한 진실을 확인하러
나는 한국으로 향했다. 출장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알렉사는 스펙트럼 테크의 부사장인 에반 리처드와 면담해 한국행 출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스펙이 아니라 그 기술의 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반은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2일 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 보고가 아니야. 나 자신이 속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증명의 여정이야. 비행 내내 그녀는 한국과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료를 정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OLED를 상용화한 나라. 2010년대 후반부터 화질 삼성이라는 공식이 굳어지기까지의 수많은 연구 성과.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폰조차도 삼성 패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애플이 아이폰에 삼성 패널을 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신뢰의 방증이겠지. 13시간의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첫걸음부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 속도, 시설의 현대적 구조,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미국보다 몇 수 위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그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야. 미래 도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같아. 서울 도심에 도착해 호텔 체크인을 마친 후 창문을 열어 아침이 밝아오는 한강과 고층 빌딩 숲을 바라본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기술 강국이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 준비한 전용 차량이 그녀를 픽업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건넨 출입증은 일반 방문증이 아닌 빨간 테두리의 최고 보안 등급 패스였습니다. 오늘 보실 것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최고 기밀 기술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알렉사의 심장은 다시 북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삼성 나노시티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만난 트럭들엔 익숙한 로고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애플, 테슬러, 마이크로소프트, 애머잔. 이 세계 최고 기업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받고 있단 말이지? 나노시티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말문을 잃었습니다. 입구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떠 있는 수치. 오늘 생산량 86만 2,944개. 품질 합격률 99.9987%. 글로벌 출하 대기 물량 2,900만 개.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지구의 기술 심장이다.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한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고위 임원이자 기술전략본부 상무인 정현태 상무였습니다. 그는 알렉사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BOE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부터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나요? 기술이란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기다렸어요. 진짜와 가짜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그 말에 알렉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짜 기술을, 진짜 품질을, 진짜 혼을 직접 확인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진실은 우리가 직접 마주할 때 드러난다. 삼성 디스플레이 나노시티, 그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닌 기술의 성전이었습니다. 알렉사는 정현태 상무가 안내하는 대로 보안 절차를 거쳐 첫 번째 클린룸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클린룸 내부는 마치 우주선의 작업실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하얀 방진복을 입고 미세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여기선 모든 게 0.1, 0.01%, 0.001% 단위로 관리됩니다. 알렉사는 설명을 듣기도 전에 스스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짜 성능이 그들의 기술이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클린룸 한가운데에서 박민준 수석 연구원이 있었고 그는 0.3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 패턴 이상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로 수만 개 패널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밀함이 쌓이고 쌓여서 14년의 기술 격차를 만들어낸다. 박 수석의 말,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내면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다음 구역은 AI 품질 검사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생산 라인의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고 5번 라인 이상 신호 감지라는 메시지가 갑자기 떴습니다. 알렉사는 놀라움에 숨을 멈췄습니다. 아직 생산도 시작되지 않은 라인에서 장비 온도가 0.2도 상승했네요. 라벨을 떼고 보면 보이지도 않을 미세한 변화까지 AI는 사전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살며시 웃었습니다. BOE 소식 다들 봤죠? 10년 넘게 쌓은 기술을 몇 명 직원 유출로 따라했다고요. 모두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말바탕엔 겉으로 보이는 기술만 좇은 자는 본질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사는 다음으로 차세대 기술 전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기술들은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첫 번째,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유리처럼 투명하면서도 선명하게 동영상이 재생된다니. 손을 흔들면 뒤가 보이는데 동시에 영상도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완전 마법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고해상도 OLED 5000ppi. 1.4인치 디스플레이인데 돋보기를 들이대도 개별 픽셀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VR, AR 디바이스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기술이었습니다. 셋째, 초고휘도 OLED 2만 니트. 전시된 작은 화면이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완벽히 선명함을 유지하자 이런 패널 위로 아무리 태양빛이 내리쬐어도 흐려지지 않는다는 설명에 알렉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IMID 2025 컨퍼런스 전시장 공개 전 알렉사는 특별 발표 세션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삼성의 RGB 직접 패턴 기술 설명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컬러 필터 없이도 완벽한 색을 구현한다는 내용만으로도 전율이 흐르는데 기술에 담긴 철학이 그녀 마음을 울렸습니다. 유럽 연구자의 질문, 삼성의 기술 개발 철학은 무엇인가요? 정현태 상무의 답변은 알렉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경쟁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집념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혁신이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다. 집념으로 이어진 결과물이 기술 그 자체다. 테스트 센터에 들어선 알렉사는 이진호 연구원이 준비한 극한 상황 비교 테스트에 압도되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삼성 OLED와 BOG 샘플을 나란히 놓고 4K 영상, 응답 속도, 전력 소모 등을 실시간 비교했는데 BOE는 전력 소모가 40% 이상 높았고 밝기가 올라갈수록 색이 창백해지며 선명도까지 저하되었습니다. 반면 삼성 OLED는 어떤 조건에서도 색 깊이와 선명도를 완벽히 유지했습니다. 영하 10도에서는 BOE가 응답 지연색 왜곡을 보였지만 삼성은 처음과 다름없는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또 고온 테스트에서도 BOE는 밝기 저하색 변화 불규칙 깜빡임이 있었지만 삼성 OLED는 안정성을 압도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게임 플레이 실험에서는 BOE는 잔상과 지연으로 화면이 흐릿했지만 삼성은 즉각적 반응과 선명한 화질로 게임을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2년 사용 시뮬레이션 후 성능 유지율에서도 삼성은 95% 이상, BOE는 7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다. 이건 살아 숨쉬는 심장이었다. 알렉사의 감탄이 자연스레 터져나왔습니다. 진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내게 확신을 주는 유일한 길이었다. 승부는 기술로 난다. 진정한 힘은 시간 속에 쌓인다. 출장지 삼성 나노시티에서 클린룸과 AI 검사 시스템, 차세대 OLED 기술을 직접 확인한 알렉사는 확실히 삼성의 기술력이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녀가 깨달은 기술의 본질과 BOE, 이면의 구조적 한계를 마주한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기한 BOE의 무역 비밀 침해 사례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BOE가 전직 직원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을 탈취하였다고 명시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BOE 및 관련 미국 자회사에 대해 14년
8개월간에 달하는 미국 시장 수입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 LEO를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이 단순 제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합니다. BOE가 훔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도록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에서 삼성의 수년간 쌓인 난이도 높은 기술력 차이를 의도적으로 반영했다고 해석합니다. 알렉사는 미국에서의 BOE 계약이 단순히 좋은 조건에 속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BOE의 기술은 표면적인 성능만 훔쳤을 뿐 그 이면의 시스템, 보안 체계, 장기적 R&D 철학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BOE는 삼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성능을 본뜬 제품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속성과 신뢰성, 품질 보증 체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ITC 판결은 단순 산업 분쟁을 넘는 정치적 안보적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하원 중국 특위의 존 무울리너 위원장은 BOE 공급품이 미국 국방 시스템에도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금지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이 미국 지식 재산을 마음대로 훔쳐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단순 소비재를 넘어 전투기 HUD, 군사통제센터, AI 기반 군사 시스템 등 미국 국방 산업의 시각적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은 경제를 넘어 안보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BOE가 사실상 미국에서 15년 가까이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처하면서 삼성과 LG가 다시 OLED 글로벌 공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애플은 BOE 패널 의존에서 삼성 LG로 물량을 전면 재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아이폰 OLED 공급 분야에서 독보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분석됩니다. 2025년 7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장한 BOE의 무역 비밀 침해가 사실로 인정되었으며 BOE 및 다수 계열사가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을 삼성의 보호 대상 비밀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TC는 단순한 특허 침해를 넘어 제조 공정 그 자체 즉 산업적 노하우 전체를 베낀 것이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포함한 예비적인 제한 조치와 판매 중단 명령을 추천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디스플레이가 단순 소비재를 넘어 군사 장비의 핵심 구성품의 전투기 HUD, 군함, 통제센터, 전술 지휘 시스템 등에 사용되며 미국 안보 역량에 직결되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기술혁신재단 특히 BOE는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삼성과 같은 정상적인 경쟁을 넘어 불공정 가격 경쟁을 벌인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ITC의 예비 결정은 BOE의 OLED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에 달하는 수입 금지를 제한합니다. 이 기간은 삼성 기술 개발에 걸린 시간과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훔친 기술을 같은 기간만큼 쌓아야 겨우 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ITC가 BOE의 수입 제한을 거의 15년 가까이 제한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은 미국 OLED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BOE OLED 디스플레이는 미국에 공급되지 못하게 되어 삼성과 LG가 아이폰 OLED 공급 구조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아예 독점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 수입된 제품이나 BOE 패널을 사용한 아이폰 등은 당장 판매에는 영향이 없으면 향후 제조와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공급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알렉사가 삼성의 기술 현장을 직접 체험한 후 얻은 감탄은 단순히 화려한 기술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시스템 보안, 국가 산업 전략, 시간의 축적,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정치적 체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기술 발전은 단순한 기능 구현이 아니다. 인재, 철학, 보안, 법적 방어, 국가 정책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진짜 기술력이 된다. BOE의 표면 성능은 매력적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시스템 부재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 삼성은 시간과 자원을 쌓아온 완성도 있는 시스템으로 맞섰고 그 결과는 15년 시장 접근 금지라는 극단적인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삼성 대 BOE의 법적 분쟁은 단순한 산업 대결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기술력을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자 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가? 라는 사무실 내 전략적 화두를 눈앞에 펼친 사건이었습니다. 알렉사는 현장 체험과 ITC 판결이 교차하는 순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뛰어난 성능이 있어도 시스템이 없다면 지속할 수 없다.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완성도, 보안 체계, 철학, 시간의 축적, 그리고 법적 방어 장치가 함께해야 진정한 기술력이 완성됩니다. BOE는 겉만 화려한 복제품이었지만 삼성은 시간으로, 시스템으로 견고하게 쌓인 진짜 원본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 조달을 넘어서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를 함께 그릴지 단기 이익에 흔들릴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공정한 결과 그리고 산업의 미래. ITC는 BOE가 삼성의 OLED 무역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14년 8개월간의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간은 삼성의 OLED 기술 축적 시간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산업적 맥락을 반영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BOE는 중국 정부로부터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급격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공정 경쟁과 지식, 자산에 대한 존중이 유의미한 시장 우위를 만들어낸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보기술혁신재단 ITC 본 결정은 아직 11월에 예정되어 있지만 한번 결론에 도달하면 뒤집히기 어렵다는 상당한 확률이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 OLED 시장에서 공급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BOE는 아이폰 OLED 패널 공급에서 약 2023% 수준의 점유율을 띠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애플이 BOE에서 삼성 LG로 공급선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 수입된 최종 완제품 예를 들면 아이폰 N은 즉시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부품 공급 및 수리 이슈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알렉사의 시선은 단순히 기술이나 계약 조건을 넘어서 파트너와 함께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본질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R&D의 집요함, 정확한 품질 관리와 보안의 완성도, 법적 정치적 안정성 확보, 진정한 기술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이해와 존중.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과 판단을 통해 회사의 방향성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임원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동반자 관계를 택합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학과 시스템 그리고 신뢰를 함께 쌓아갈 때 만들어집니다. 회사는 BOE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장기 공급 파트너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나온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아이폰 OLED 공급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공급량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삼성 기술이 아이폰이라는 전 세계인이 손에 쥐는 기기 내부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알렉사에게도 그리고 회사에게도 기술의 가치와 책임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닙니다. BOE의 표면적 매력에 속아 넘어갈 뻔한 위기였지만 결국 올바름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택. 진정한 기술력은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철학과 시스템의 완성도에서 비롯된다는 확신, 그리고 공정함과 원칙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가야 성공한다는 믿음이 결국 이 회사를 뛰어넘어 글로벌 기술 산업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 진짜와 위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다. 그 가치와 깊이를 이해하고 함께 가는 깨달음이 오늘의 승리이자 내일의 희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으며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